안녕하세요. 부모학개론입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1강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물리적 역할, 정서적 역할, 교육적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리적 역할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부모님 하고 계시는 것들인데, 그걸 좀 더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 역할, 교육적 역할을 들으시면 조금 더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역할, 교육적 역할을 하면서 몇 가지 사례들 가지고 그런 물리적 역할들, 뭐 밥 먹이라던가 잠재우는 거라던가 이런 걸 좀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정서적 역할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서적으로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아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그 역할들이에요. 일단 정서적 역할의 가장 기본은 관계 대화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 대화가 뭐냐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친밀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대화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관계 대화의 반대말은 기능 대화인데요. 기능 대화라는 거는 밥 먹어라, 뭐 자라, 뭐 일어나라, 뭐 이렇게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명령의 말들을 기능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고도 숙제했니? 뭐 밥 다 먹었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 상황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화들. 네, 그런 것들을 기능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능 대화만 하시는 가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능 대화만 하는 가정에서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계속 잔소리하는 사람, 나를 관리하는 사람, 뭐 감독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친밀함을 갖고 함께 대화를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조언이 필요하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기능 대화만 하는 사람에게는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따뜻하게 느껴지고 언제나 내 편인 것 같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라고 부모가 여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에게 갖고 오겠죠.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대화 위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기능 대화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기능 대화만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기능 대화도 하지만 관계 대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관계 대화라는 거는 지금 기분이 어때? 엄마가 보기에 지금 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챙겨주시는 말들, 너 네 생각은 어때? 생각을 물어보시는 말들. 엄마가 오늘 어떤 가게 가서 이걸 먹었는데 정말로 맛있더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상을 나누는 대화들. 이런 것들이 이런 수다들까지 다 관계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수다를 많이 나누게 되면은 친해지죠. 이렇게 친해지는 대화들을 관계 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랑 어떤 대화를 나누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친구랑 나누는 대화들은 대부분 관계 대화예요. 너 친구한테 너 이거 했니? 저거 안 했니? 너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랑도 친구와 다 나누는 대화처럼 서로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서로 좀 물어봐 주시고 서로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 나눠 주시고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가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친구와 나누는 대화들을 아이랑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는 부정적인 내용들은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유아기에는 아이가 들은 모든 것들을 얘는 그냥 스폰지처럼 담고 있다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앞에서 누구 흉을 보신다던가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엄마 그런데 아줌마가 이렇다면서요?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부정적인 대화는 조금 피해 주시고 그 나머지 대화들은 특히 유아기의 언어의 발달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그냥 친구랑 나누듯이 웬만하면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막 계속 나누어 주시면 그게 아이와 친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관계 대화를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공감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죠. 공감이라는 거는 너 그랬구나. 너무 속상했겠다. 너무 화났겠다. 웬일이야. 너무 짜증났겠다. 뭐 그런 애가 다 있니?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 아이가 느끼는 것들을 나의 표현으로 내 입으로 그냥 같이 말해주시는 거. 이게 정말 친밀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엄마가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내가 잘못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감정 코칭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 뭘 그런 걸 갖고 화를 내고 그래. 그게 뭘 속상하다 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다시는 이야기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슬픈데? 화가 나는데? 그 감정은 화가 날 일이 아니야 라고 해도 그 화가 가라앉아지질 않아요. 감정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의 속상한 감정, 슬픈 감정, 화난 감정이 있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그 감정을 그대로 그냥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무조건 공감해 주시되 나중에 행동 부분에서만 제한을 설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는 거,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감정 코칭에 대한 부분 다룰 때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일단 정서적 역할에서는 우리가 친구의 역할, 친해지는 역할,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감, 요 파트에서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무슨 감정을 느끼든 그냥 그 감정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내 언어로 함께 말해 주시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그 아이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내 주시는 거. 여기까지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더 좋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유아기에 그 감정을 그냥 읽어내 주시는 거예요. 마인드 리딩, 저희가 많이 하는 마인드 리딩이라는 건데, 아이가 배가 고플 때, 한 3개월쯤 됐어요. 근데 배고플 시기에 울죠. 배고플 시간인데, 울 때 대부분의 좋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세요. 누구야, 배고프구나. 쭈쭈 먹을까? 뭐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이 감정을 배고픈 줄 알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배고프구나, 배고프구나, 배고픈구나를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감정의 이름은 배고픔이구나 하고 연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 나 배고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마인드 리딩.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감정을 예측해서 읽어주는 것들이에요. 물론 잘못 예측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아이가 지루하지 않은데 아우 너 지루하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 보셔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마인드 리딩을 해주시면 아이가 엄마가 내 편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많은 공감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축소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내 믿을 만한 어떤 사람에게 전화해서 야 나 오늘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웬일이 나 오늘 정말 너무 짜증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친구가 막 공감해주면 그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축소되고 해소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들이 이제 정서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하시면서 또 감정의 언어들을 아이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감정의 언어들이 쌓였을 때 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화났을 때 나 화나 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누굴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좀 화나 라고 말을 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나 이건 좀 섭섭해. 이게 가장 좋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감정의 이름을 적절하게 이 아이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알게 해주는 역할이 부모님이 그 아이의 감정을 대신 공감해 주시면 읽어주시는 거, 이걸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아이는 감정의 언어가 이 안에 많이 쌓이고요. 그걸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되죠. 또 아이는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스킨십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간지러 주시고, 뭐 마사지 해주시고,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것들로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님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아이한테는 되게 잘해주시는데 부부간에 굉장히 쌀벌한 표정과 쌀벌한 말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뭐는 그 안에 시어머니나 다른 분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는 그 공기 안에서 많은 것들에 긴장하고요, 불안해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막 웃으면서 막 좋은 얘기를 하시다가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막 이렇게 딱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요. 아이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한테 해주시는 것처럼 부부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 모델링을 통해서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도 그렇게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분위기가 언제나 조금 재미있고 즐겁고 안정감 있고 평화로운 그런 가정의 분위기까지 챙겨주시는 것이 이제 부모님의 정서적 역할이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것들이 아이가 느껴졌을 때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근데 둘이서 알아서 그냥 해결하시고 아니면 해결을 안 하신 채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이는 이게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모르고요. 해결이 됐다라는 걸 모르고 계속 긴장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의견의 대립이 있으셨다, 불편한 게 있으셨다 그러면 아이 앞에서 꼭 해결을 해주셔서 안고 미안해, 우리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뭐 이렇게 그냥 조금 편안한 분위기로 좀 그거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시면 아이가 다시 안정감을 찾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이제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서적 역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시고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정서적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위해서 아이와 관계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 대화라는 거는 아이의 친밀도를 높이는 대화들, 아이의 감정을 살피시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오늘의 일상들을 공유하고 이런 뭐 수다들, 그리고 이 아이가 무엇을 느끼든 공감하시는 태도들, 예, 충분히 공감해 주시면서 이 아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 거, 이런 역할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인드 리딩,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감정을 감정의 언어들로 읽어내 주시는 걸 해주시면 그 아이가 많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 이런 것들. 네, 거기서 또 하나 더 이제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 분위기를 건강한 분위기로, 그리고 유쾌한 분위기로,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면 아이가 긍정적인 아이가 될 거고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친구가 되면서 인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유쾌한 친구들은 어디 가나 환영받고 사랑받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의 문화, 가정의 분위기, 좀 유머러스함,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시면서 정서적 역할을 좀 단단히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가 사랑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모의 정서적 역할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잘 해주시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근데 조금 더 사랑을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방법, 사랑을 잘 아이에게 녹여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내일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아이가 엄마랑 많이 노는 것 같은데도 항상 좀 불안해 보이고 엄마 뒤만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좀 애정결핍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 친구들 있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나 또 이제 워킹맘이라서 아이랑 놀아줄 시간, 아이의 시간이 좀 짧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꼭 좀 내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집에 있는 부모님이라도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사랑을 많이 먹은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랑 표현 기술들에 대해서 내일 다룰 거니까 내일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 OT 때 약속대로 필기 다 하셨죠? 네. 요거를 오늘 잊어버리지 않게 옆에 아빠한테도 좀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메모하신 것들을 내 입으로 한번 해보면서 기억하는 시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들 중에 써먹을 것들이 있다면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그걸 안 써먹으면요 그거는 어머님께 안 돼요. 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꼭 작은 거라도 좀 실행을 해보시면서 우리의 육아를 조금 더 유쾌하고 즐거운 것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부모. 모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내일 뵐게요.